라고 하는데, 최근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뭐 기업의 사회적 공헌 등에 대해서 얘기가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러한 주제를 이제 경제학의 관점에서 이 책을 출간하신 것 같은데, 그 책을 출간하신 배경과 그 책, 그 저서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사회적 기업에 관한 관심은 최근에 많이 좀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좀 관심 갖기 시작을 했고요. 본격적인 거는 2008년도 하반기에 그 미국에서 발생한 그 서브프라임 경제 위기 이후로 경제적인 양극화 현상이 많이 생기고 어려운 빈민층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신자유주의 경제에 관한 것이 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좀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을 했죠. 물론 그 이전에 소위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로 인해 가지고 경제 불평등 문제가 많이 생겼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정부의 어떤 복지 정책으로 많이 해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었는데 사실은 그 꿈이 많이 깨졌죠. 그리고 이어서 닥친 2008년도의 그 경제 위기, 경제적 불평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그래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시작을 했고 실제적으로 그런 주장도 많이 하고 근데 그와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같은 게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극대화하면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한 것이지 그 이상은 뭐 필요치 않다 하는 소위 주주자본주의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근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되고 기업들이 자선활동, 기부활동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어려운 사람들, 경제적 약자를 많이 도와주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복지가 잘 된 나라는 유럽이죠. 유럽의 그 복지 정책을 인해 가지고 경제적인 불평등을 많이 해소시킬 거라는 그런 믿음들이 있었는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유럽이 상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빈곤 문제를 정부의 복지 정책으로 해결하는데도 또 그것도 또 다른 문제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민간 기업, 소위 민간 비영리 단체 조직들이죠. NPO라든가 NGO들이 경제적인 빈곤 문제, 양극화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것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소위 정부의 보조금이라든가 이렇게 돈을 몇 푼 줘서 지원해 주는 것은 지속적이지 못하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경제적인 약자를 도와주는 방식에 있어서 자활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되겠다. 비유를 하자고 그러면은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근원적인 방법이다 해가지고 자활하는 자활 사업을 많이 도와줬죠. 주로 이제 그런 사업은 비영리 단체들이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요. 그런 움직임들이 이렇게 시대적인 상황을 만나면서 이제 기업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을 한 거죠. 경제적인 빈곤 문제라든가 가난 문제 같은 것을 정부에 맡기는 것이 한계가 있고 민간 비영리 단체들이 나서서 조직적으로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움직임과 같이 더불어서 기업들도 이제 거기서 밀착을 좀 해야 되겠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같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나타난 것이 이제 소위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 극대화하는 데 이제 치중을 한 것인데 관해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책무 그 중에 하나는 대표적인 것이 경제적인 약자를 도와주는 문제죠. 사회적인 책무를 같이 수행을 하면서 또 지속적인 그런 활동을 해야 되니까 기업이 어떤 고유한 영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어찌 보면 약간 모순적인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면서 사회 공익성을 추구를 하면서 동시에 사적인 부분인 이익을 같이 추구하는 그런 형태로 결합된 것이 이제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빈곤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약자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좀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실무적으로서 많이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조금 뒤늦게 소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학생들한테 이런 교양으로서 좀 소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책을 쓰게 됐죠. 그럼 이런 그 어떤 개념들이 그렇게 오래된 개념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오래된 개념들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뭐 사회적 기업이 이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라고 해가지고 2007년도 7월달에 법적으로 법령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훨씬 이전에 민간 단체들이죠. 주로 뭐 종교 단체라든가 그 다음에 비영리 조직들이 자활 사업이라는 형태를 통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의무로 양을 많이 도와줬죠.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체계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입고 얻고 있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사회적 기업이죠. 그 교수님이 이 책의 어떤 서문에 보면은 이 성경적 경제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혹시 또 책으로 내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또 얘기도 한번 잠깐 듣고 싶거든요. 예, 2004년대 그 성경 속의 경작이라는 이제 제가 책을 저술한 바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생각한 건 이제 그 훨씬 이전이고요. 성경 속의 경제학은 이제 그 기독교 정신을 현대 경제학을 어떻게 해석하고 풀 것인가에 관해서 그런 관점에서 쓴 건데 그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경제적인 약자,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사람들 어떻게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자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마침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을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의 기본적인 정신하고 사회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그런 것들이 유사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집필하게 됐죠. 예, 제가 책을 나온지 모르고 봤습니다. 그러면은 끝으로 교수님께서 최근에 관심 가지시고 연구하는 주제가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뭐 사회적 기업에 관한 거를 이제 그 국민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특히 이제 저희 나라의 경우는 사회적 기업을 이제 그 정부에서 그 지원하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고용 문제입니다. 일자리 창출. 경제가 아무리 이제 성장을 해도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가지만 취약계층이라든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 제공해주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서는 도저히 취업할 수 없는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이 사회적 기업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그 거시경제적인 측면, 국민경제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기업이 기여하는 공헌으로 할까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부의 지원 정책이 이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들면 어떻게 돼야 되겠다 하는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복지도 상당히 좀 대안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이제 많이 제공되는 것이 그 사회적 서비스입니다. 가장 흔한 얘기가 이제 간병인 같은 거죠. 요즘에 이제 병원에 가면은 그 간병인을 제공해주는 그 사회적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제공하지 못해주는 그 사회 서비스 복지를 보완해주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사회적 기업하고 그다음에 국민경제와의 관계 어떤 식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연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